여기 빈출 지문집 17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0페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나옵니까? 제 3자를 나와요? 자,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보세요. 자, 보통 계약은 거래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청약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나오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갑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이니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내부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갑하고 을하고 남녀 간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예요. 이렇게. 친구인데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갑이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을에는 요약자. 그래서 을한테 요청을 하니까 을이 여기서 승낙하는 거죠. 그래, 네가 요청하니까 내가 받아줄게. 승낙하니까 낙약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청하기를 이 부동산이 만약에 뭐 3억이면 네가 3억을 병한테 주어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부동산과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원래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요청하기를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는 이게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는 존재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존재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수익자는 태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아. 태아는 인여의 인이 아니에요. 태아. 자, 그러면 우리가 민총에서 그러잖아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비로소 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요즘은 100세니까요. 이때 사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민법 거래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인이 아니에요. 태아가 무슨 부동산 소유자로 되면 다 그 무효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태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익자는 태아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설립 중인 법인. 법인이 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한테 주기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수익자는 현존 해도 되고 현존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옆에로 쭉 가니까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보상관계. 보상관계. 쭉 가니까요. 보상관계. 또 다른 말로 무슨 관계? 기본관계. 그래서 보상관계가 여기 수익자한테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말해서 이게 보상관계가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무효 취소면 여기도 무효 취소예요. 그 다음에 갑하고 병과 관계는 쭉 내리니까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이쪽에도 영향을 안 주고 이쪽에도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면 여기도 무효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영향을 주니까 여기가 무효 취소면 여기도 무효 취소예요.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면 여기는 무효 취소가 아니에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갑을 병 세 사람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리고 갑을 두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도 갑을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 그럼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예요.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이행 안 해도 되잖아. 무효니까. 이행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 대금을 병한테 3억을 줬는데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3억을 받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또 아니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하면 그때부터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예요.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때 을이 대금을 병한테 줬지만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때는 을은 갑으로부터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보시게요. 170페이지 아래쪽에. 자,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는 현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언제? 계약 체결 시에는요. 근데 자, 그때 밑에 보세요. 자, 낙약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이죠. 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그러면 자, 요약자 수익자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요약자 수익자 관계는 요약자고 수익자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대가 관계. 이게 무효 취소, 여기는 무효 취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을은 병에게 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거 보세요. 자, 낙약자는 낙약자는 딱 자르고 요약자 수익자는 대가 관계죠.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영향을 안 주니까 대항할 수 없고. 자, 요약자도 대가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해서 기본관계가 보상관계죠. 낙약자에서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영향을 안 주니까.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낙약자가 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습니다. 최고는 독촉이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 어떤 거 있을까요? 주변에. 보험계약. 보험계약이죠? 자, 갑이 보험 가입자예요. 을이라는 보험회사에다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갑이 죽으면 자기 부인을 수익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죽으면 보험회사는 병한테 뭘 줘요? 보험금을 주죠. 이게 화물 운송계약, 병존적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3자를 위해서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표시는 상대방 누구한테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자, 병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갑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 자, 해제권 동그라미 원상회복 청구권 있다 없다? 제3자는 없다.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지문이. 그래서 3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제도 못해요. 취소도 못해요.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안 돼요.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171쪽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비로소. 병이 내가 수익을 받을래. 예. 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형성권이 돼버려요. 형성권이 돼버리니까 이제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자,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소멸이라는 얘기는 합의해졌다는 얘기죠. 합의해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 돼버리니까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합의 해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변경 못해요.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처음 계약할 때는 이 사람이 태아해도 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인이어야 돼, 인. 즉, 엄마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분리되는 시점은 언제 분리돼요? 탯줄을 잘라야 돼. 혼자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리고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소멸시키지도 못하고 변경도 시키지 못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자 17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후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못해요.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으면 자, 을이 지금 대금 3억 주기로 했잖아요. 3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관계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왜냐하면 3억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건 이행지체거든요. 이행지체니까 바로 해제 들어가요? 최고하고 들어가요?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면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보상관계죠? 영향 줘요? 안 줘요? 영향 주죠.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보세요. 29, 28, 27, 24, 20 엄청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자, 해지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가 지급입니다. 급부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자, 을이 지금 갑한테 3억을 줬어. 근데 해제가 됐어. 취소가 됐어. 그러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중모를.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갑한테 돌려받아요. 주기는 병한테 줬어. 또 취소가 됐어요. 3억을 줬는데. 그럼 부당이득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갑한테 돌려받아요. 병한테는 줬어도 돌려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거기 아래 맨 아래하고 그 위하고 두 개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이래서 3자를 계약 마치고요. 자, 173쪽에 계약의 해지 나옵니다. 자, 계약의 해지 볼게요. 자, 우리가 해제는 해제권하고요. 해제권하고 자, 해제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해제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단독행위는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해제 계약은 청약과 무엇이 만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승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해제를 보면 해제권과 해제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제권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해제, 무슨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해제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정해제. 그 다음에 둘이 약속해서 하는 게 약정해제. 자, 우리가 해제 계약을 합의해제 그런 거예요. 합의해제. 둘이 합의가 돼서 해제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해제는 언제만 하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두 개가 있어요. 이행지체하고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이렇게. 이 두 개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만 이렇게 법정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잖아요.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 토지가 시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러면 을은 대금 얼마를 주는 거죠? 얼마를 줘요? 5억을 주겠죠. 그리고 갑은 토지와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을한테 넘겨줘요. 근데 5억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죠. 그러면 갑은 이 매매계약을 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지체니까 뭐 하고? 최고하고. 최고는 독촉이거든요.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이 매매계약을 해제 그런 거예요. 해제하면 그때부터 무효요? 소급에서 무효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은 토지와 등기를 이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해줬는데 대금 안 주니까 해제 들어갔다. 그러면 자, 5억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주죠. 계약금 줬어요. 얼마? 5천. 10% 5천 줬어요? 중도금 얼마 줬어요? 절반이니까 5천 주고 얼마 줬어요? 2억 줬어요. 그럼 2억 5천을 간 상태에서 갑이 토지와 등기를 을한테 넘겨준 거죠. 왜 넘겨줬어요? 을이 요청한 거죠. 갑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주면 잔금 얼마? 2억 5천에다가 자, 2억 5천에다가 이자 얼마 준다고? 5천만 원을 더 준다고. 2달 후에. 그럼 이자가 플러스 알파가 5천이 붙는 거죠. 그러면은 갑 동의해야 안 해요? 동의하죠. 동의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동의 안 하면 이게 나올 일이 없겠죠. 5천 더 주기로 하니까 먼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토지를 넘겨주면 자, 토지 넘겨주면 을이 을에 토지 을이 뭘 지어서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이걸 처분해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돈이 나오면 지금 3억을 주기로 했죠. 2억 5천이 3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3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행지체죠. 독촉하고 그래도 안 주면 뭐 들어간 거예요? 이행 안 하니까 해제 들어간 거예요. 해제. 이게 무슨 해제? 법정해제. 그럼 약정해제는 뭐예요? 약정해제는 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의 X 토지가 있는데, 자, 을이 토지를 사는 거예요. 왜 사요? 이 토지 위에다 뭘 하기 위해서? 을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을은 건물을 짓고 싶은데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짓지 못하는 토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으려면 을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얻어야 돼요? 구청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 허가를 얻어야 돼. 허가 안 얻으면 지어 못 지어요. 그래서 을이 그런 거예요. 토지 매매기 하면서 만약에 구청에서 무엇이 안 나오면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럼 토지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오면 이 토지 매매 계약을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해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정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른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무슨 해제? 약정 해제. 여기는 돈을 안 주거나 이행 불능하면 해제 들어가는 게 법정 해제. 자, 합의 해제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해서 합의가 돼서 해제하는 게 합의 해제. 그렇죠?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173쪽에 자,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해제 계약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민법에서 규정은 해제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해제권만 이야기하는 거야. 민법에서 해제는. 요거는 민법에 없어. 해제 계약은. 그러니까 요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해제 계약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계약이 합의제 됐어. 그러면 이걸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해제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자,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자, 원상회복. 무조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자, 네 개가 있는데, 자, 법정에 대해서는요, 다 돼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자, 여기 약정에 대해서는요, 원상회복 돼요. 이자 부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제3자 보호는 돼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 봅니다. 합의해제. 요거 돼요.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요거 돼요. 그래서 보세요. 원상회복은 다 돼요. 제3자 보호도 다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보세요. 계약이 합의제 됐어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익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합의해제니까. 여기죠?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 이자. 합의해제 되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이자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합의해제 제3자 보호 규정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해제는요, 여기 보세요. 둘이 매매계약 하면서 허가가 안 떨어지면 해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도 되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도 되고 잔금까지 준 상태에서 다 돼요. 약정해제. 그래서 여기서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약정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법정해제권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자,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없거든요. 없으면 약정해제 유보는 법정해제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 수 없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법정해제는 뭐예요?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죠. 그렇죠. 근데 자,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잖아요. 법정해제가. 근데 약정해제는 뭐예요? 밑에 약정해제권 유보는 법정해제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별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약정해제에서 지금 우리 뭘 줘야 돼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뭘 줘야 돼, 우리?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행지체잖아요. 이행지체면 뭐하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면 뭐 들어가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안 떨어지면 해지하기로 하는 것은 약정해제고, 대신 을은 대금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금 안 주면 안 주는 부분에서는 법정해제만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해제와 법정이 서로 별개로 가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지금 여기서. 약정해제는 허가가 안 떨어지면 해지하기로 했잖아요. 법정해제는 대금을 안 주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지체니까.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별개로. 자, 한 장을 넘기세요. 174쪽에.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행 뭐예요?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법정이 되잖아요. 채무불이행이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자 정갱이라 나왔어요. 정갱이가 뭐예요? 정갱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175쪽에 위에 보세요. 꽃가게 있잖아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환을 준비한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결혼식에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화환은 언제 도착이 돼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럼 만족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채고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175페이지 보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게 맞았어요. 자동으로 해제된다 하면 틀려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 갑니다. 다시 174페이지로 갑니다. 정갱이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174쪽에 위에서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언더라예요. 자,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있이 최고 없이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해요, 최고 없이예요.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 어차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해요, 최고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 정기행위. 이것도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 필요해요? 최고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자, 이게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자, 이행불능, 정기행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세 개는요. 자, 이, 4, X 그런 거예요. 최는 최고 필요 없는 거고, 이는요, 이행기까지, 이행기 도래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요, 자기 채무 이행.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최이자 X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예요, 편무예요? 매매계약은 쌍무죠. 그러면은 자 쌍무니까 해제하려면 동시행관계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을 해야 상대방이 지체에 빠지죠. 지체에 빠져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행 불능, 정경이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그 지체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행을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처럼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는 세트로 와요, 세트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174쪽의 마지막. 자,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자, 채무불이행이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뭐까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허가까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허가 얻게끔 해놔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봅시다.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여기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주는 거죠? 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토지와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을이. 대금을 주고. 근데 문제는 이 경우는 유효가 되려면 뭐까지 얻어야 돼요? 그렇죠. 허가까지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구역을 지정했을까요? 여기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으니까 누가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려요? 공법에서 공부하죠. 누가 해요? 국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주예요, 종이에요? 주예요, 주. 허가 얻는 거는요? 종이에요, 종. 이렇게. 그래서 허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허가 얻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가는 거는 영향을 못 주는 거고 쭉 내려온 거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 허가 얻는 것이 종된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 종된 계약이 허가 얻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향을 위로 올라가는 영향을 주니까 못 주니까. 못 주니까. 그래서 영향을 못 준다고 했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영향을 주는 거.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여기도 무효예요. 그러나 종된 계약이 무효여도 주된 계약은 영향을 그대로 유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왜? 영향을 주니까 못 주니까. 못 주니까.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 허가 얻는 거는 종된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 무효 취소라고 해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